시사 매거진 2015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2015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희원입니다. DKBS의 유일무이한 시사 프로그램, 단국대 학우 여러분들의 시사 상식을 높여드리고 대한민국 이슈에 관한 관심도를 상승시켜줄 시사 매거진 2015. 국내와 해외를 가릴 거 없이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선별하고 또 선별하며 꼭 알아야 할 이슈의 기사와 학우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공감 가는 댓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시사 매거진 201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시사 매거진 2015를 진행하던 양성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많이 당황하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 낮에 시사 매거진 2015를 만나게 되는 만큼 오늘 하루 저 최희원 아나운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곳곳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행사장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고 여러분께서도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이 곡은 1982년 광주항쟁의 희생자인 윤상원 씨와 박기순 씨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곡입니다. 대학가 시위나 통일노동운동 현장에서 많이 불려졌던 곡이죠. 그런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에 이 곡이 하루 종일 뉴스에 올랐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은 되지만 재창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5월 18일만 되면 제기되는 문제로 올해는 이례적으로 보훈처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재창 불허의 이유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일부 단체의 문제 제기로 찬반 논란이 있다. 이런 북한 관련 논란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질계와 양립할 수 없는 노래다. 정부 관례적으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 영화에 삽입됐다는 부분이 계속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북에서 5.18을 소재로 님을 위한 교양시라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는데 배경음악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음계가 들어간 것을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앞서 방송 초반에도 나왔듯이 광주항쟁 때 숨진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씨와 야학을 운영하던 박기순 씨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입니다. 김중률 씨가 곡을 붙이고 소설가 황석영 씨가 백기환의 시 웹비나리에서 일부를 인용해 가사를 붙였는데요. 곡의 목적으로만 보면 분명 광주항쟁의 기념비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시기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광주항쟁이 일어난 것이 1982년이고 영혼 결혼식을 위해 노래가 나온 게 82년입니다. 황석영 씨가 방북한 게 89년, 그리고 북한 영화가 나온 게 91년이므로 10년 전 작곡된 이 곡이 북의 영향을 받아 제작됐다고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이 곡의 재창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그 이후에 작사자가 방북했고 이 노래가 영화에 쓰였다면 노래의 의미가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화가 황석영, 리춘구 공동 창작으로 한 것으로 돼 있어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일단 황 씨는 본인이 시나리오를 받아보긴 했지만 이름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북에서 일방적으로 넣었다며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 부분을 믿지 않는 모습인데요. 일부 보수단체에서 가사 중의 임은 김정일을 뜻하고 새날은 적화통일의 그날을 뜻한다는 주장이 있자 이게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재창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황 씨가 김일성에게서 하사받은 25만 달러로 이 노래를 편곡해 영화를 제작했다. 김정은 정권이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목청을 높이면서 속으론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을 거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황 씨는 이에 대해서는 25만 달러는 다른 건의 이야기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25만 달러도 귀국 전에 북에 돌려줬다는 게 황 씨의 이야기였는데 이를 임을 위한 행진곡과 결부시킨 김 의원이나 보훈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3년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누군가 살펴보면 친박계 핵심이 다수였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민주화 운동을 할 때마다 불렀다. 종북 논란은 말도 안 된다며 행사에서 재창했는데요. 김진태 의원의 주장이 당 대표부터 동료까지 김정은의 의도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의 아니게 얘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국민 통합을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막았다고 했는데 보훈처와 국회는 이 점을 다시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인천공항에서 입국 금지를 당했던 게 2002년이었고 그로부터 약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 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와 눈물의 호소를 했는데요. 90년대 유승준 씨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위, 나나나, 사랑해, 누나 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도 공개석상에서 병역 의무를 꼭 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병대 홍보대사도 하면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까지 얻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잠깐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왔습니다. 병무청과 곽서까지 썼는데 말이죠. 그러자 병무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법무부의 요청에 유 씨를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 씨를 보면서 병역 기피자가 늘 수 있다. 그러니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병무청의 최근 입장 또한 완강합니다. 13년 전 국적을 포기한 그는 이미 한국 사람이 아니며 왜 과거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까지 주면서 미국인이 됐으면서 왜 또다시 돌아오려 하는지 스티브 유, 그러니까 유승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병무청의 판단이 너무 과하다고 유 씨 측에서 소송을 건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13년간 충분히 제재를 받았다는 판단으로 입국 금지가 풀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출입국 관련해선 법원이 행정부에 맡기는 편이다. 국민법 감정상 입국 금지 해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활동을 염두에 둔다면 유 씨가 소송까지 가지 않을 거란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무리해서 들어오진 않을 것 같으나 새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돌아오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법 9조를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은 다시 취득이 안 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유 씨는 이 조항에 해당되므로 재취득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해 유 씨처럼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피하는 남성이 3,000명 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흘러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900명에서 1,200명, 매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고위공직자 자제분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년 전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현 정부 고위공무원 15명의 자제 중 무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된 바가 있었죠. 유승주 씨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 시점에서 정작 중요한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일반인 유승준을 병무청과 정부가 손 놓고 보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듯 합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두고 벌어진 논란과 국적 포기로 병역을 기피하다가 13년 만에 다시 한국인이 되고 싶다며 한국의 문을 두드린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드디어 긴 여정의 끝, 시사매거진 2015의 마지막 방송 시간입니다. 마지막 방송은 줄곧 그래왔듯이 수요일 저녁 6시에 하고 여러분들의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매거진 2015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박지은, 기술 정원석, 진행의 최희원이었습니다.